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앞으로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오늘은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참 답답한데 그 안에서도 뜨거운 테마가 오늘 꽤 많더라고요. 중심 테마라고 하면 리오프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항공, 여행 할 것 없이 카지노까지 오늘 들썩이는 흐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하와이 제외하고 나머지 전 주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다음 주면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간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성큼 다가온 리오프닝. 근데 그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평가는 어떠세요? 리오프닝에 대한 초읽기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3월 말에 시작을 진짜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확진자 수에 대한 평가가 이제 피크아웃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대한 얘기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MZ 세대들은 상당히 그 마스크 오프에 대한 것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색조 화장에 대한 화장품 관련주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세는 이제 뭐 꾸안꾸, 꾸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꾸안꾸. 예. 아니면 꾸꾸. 그냥 꾸민 거 잘 티내는 그런 꾸꾸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꾸꾸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요즘 MZ세대가 그렇군요. 저도 사실 MZ 끝에 걸쳐있긴 한데 네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테틱 관련된 부분까지도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좀 더 놀고 싶다. 네. 못 놀았다라고 해서 맞아요. 이제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들까지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조금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제 SM에 대한 이제 인수설 얘기가 나오면서 SMCNC가 좀 많이 올랐어요. 단독 인수라 아직 확인이 좀 더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참,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토픽 종목은 아직 안 오른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좋습니다. 앞서서 화장품도 강조해 주셨고 여행 항공도 언급해 주셨고 카지노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섹터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화장품이랑 의류 쪽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둘 다 하는 기업이네요. 옷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쵸? 예. 명품 이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제 비리비치라고 하는 화장품이랑 연작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지금 가격대가 15만 1,000원 정도 수준인데 분할을 할 거예요. 1대5 비율로 분할을 할 거라서 4월 달에 신규 상장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분할했던 회사들에 대한 성장, 상승폭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16만 5천 원 잡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13만 8천 원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액면 분할하면 덩치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변동은 없지만 지금 15만 원이니까 5대 1이면 얼마예요? 한 3만 원대 되는 3만 원대 건가요?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접근성이 쉬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도 짚어 주셨습니다. 리오프닝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토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테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김도영 위원께서 주목하시는 테마. 네. 교육주네요. 네. 정권 교체 히든 테마로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책 기대감이 모아지는 게 원전 테마고 건설 테마였는데 많이 거론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차트 돌려봤더니 네. 꽤 슬금슬금 오른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 테마에 대해서 좀 어떤 관점 가지고 계세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교육 산업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그 참여도가 높은 그런 산업이죠. 요 근래 들어서 작년 수능에 대한 정시 비중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 3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2024년까지 해서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발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16개 대학에 대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선제적으로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부정적인 의견은 그 고등학생 비율 숫자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숫자를
그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향후에 대한 성장 방향성을 상당히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상교육이라든지 청담 러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못 오른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그 회사인 CMS 에듀를 인수를 해서 초등 교육에 대한 캐파를 확장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CMS 에듀 같은 경우는 중등 교육, 고등 교육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예, 기업별로 아마 집중하고 있는 그 타깃층이 다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성인 교육부터 해서 아동 교육까지 이 분포도가 있을 텐데 어떤 기업에 주목하시고 어떤 사업군에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입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탑픽 종목은 지금 좀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아주 그 교육 테마 안에서는 사실 증권가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데 상상인 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고 네, 맞습니다. 실적 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봐요.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어떤 포인트와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러닝 부분에서는 그 독보적인 자리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EBS 출제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사교육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일반 사교육 시장에서 조금 권위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성장성이 뒷받침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시 비중이 한 8% 정도가 추가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89,1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입가는 어느 정도가 가장 좀 적정할까요? 목표가하고 손절가요? 오늘 한 9만 원대에서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9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지금 딱 좋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지금 전고점, 완전히 지금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 줄 때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 가격은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에서 호가 변동이 나타나질 않아요. 네. 예, 손이 잘 안 나간 그렇죠. 가능성에 네. 대해서 말씀 주시는 그래서 거네요. 예.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0만 2천 원 잡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8만 원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교육 테마, 이 숨겨진 정책 테마로 봤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정책 테마 나온 김에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는 섹터는 사실 건설과 건재재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고민이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될 때인가 아니면은 지금도 계속 들고 가야 될 때인가 이런 고민이에요. 저희 그동안 건설과 건자재에 대해서 많이 좀 다뤄봤거든요. AS 좀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설주에 대한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고무적인 상황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들은 아직까지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 건설 같은 경우는 원자력 그리고 건설, 풍력 등등 해서 여러 다방면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탑픽 정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들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뭐 급등이에요. 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 시장에 대한 호황이 생기면서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건설 탑픽으로 보시는 걸까요? 힌트 아니요.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적 예. 자체가 전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현대건설기계를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것 같고요. 건설 안에서는 현대건설 등의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는 주목을 하되 중소형 건설사는 단기적으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익도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건설주까지 체크해봤고요. 갈테마 가라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방송 중에
방송에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도형이라는 오픈톡에 키워드를 치시고 입장을 하시면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